공장 안엔 육중한 구조물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계 속을 자세히 보니 무수히 많은 털들이 춤을 추듯 날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원료를 교체를 해줘야 돼. 이학번에 투입했던 걸 다시 포장을 꺼내고 다시 요걸 투입을 해갖고 새로 코팅을 해야 되니까. 기계 속에서 거위의 깃털과 솜털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선별에 필요한 시간은 총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엔 오리털 분류 기계. 오리털 원료 한 가마니 무게가 40kg 정도 되기 때문에 호이스트를 이용해 털을 쏟아놓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주입구에서 털을 흡입해 분류 기계로 빨아들입니다. 우리 원료요. 이거 가지고 깃털이랑 다운이나 분리하기 위해서 넣고 있어요. 자동으로 털을 빨아들이게 설계되어 있지만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포로 계속 털을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 분류기계 안으로 들어간 털은 바람의 세기와 속도를 조절해 솜털과 깃털로 분류되는데요. 무거운 깃털은 바닥에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솜털은 위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털은 5개의 방에 크기별로 나누어 포장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1번 방 문을 여는 작업자. 방금 분리된 털을 가만히서 꺼내 보여주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털의 크기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일번 방 나온 것은 제일 무거운 깃털. 요 5번 방은 제일 가벼운 깃털, 90볼짜리입니다. 솜털 그러니까. 네, 소음털. 예. 저거 상급자 제일 높은 겁니다. 이번엔 5번 방의 문을 여는데요. 가장 비싼 솜털이 모이는 곳입니다. 좀 전과는 털 크기가 확연히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마치 고운 솜뭉치처럼 뭉게뭉게 피어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람 풍량 그 양을 조절해가지고. 바람 풍력 조절해. 예, 바람 속도죠. 세기를 조절한 겁니다. 가장 큰 깃털과 가장 작은 솜털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무게의 솜털 함량이 다른 2개를 떨어뜨렸을 때 함량이 적은 무거운 쪽이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이번엔 다운의 복원력을 알 수 있는 필 파워, 솜털 함량이 많은 쪽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지만 공기층을 더 많이 함유한 솜털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보온성도 더 좋다고 합니다. 털 가공 공장에서 제일 힘든 것 2가지는 털을 다루다 보니 에어컨과 히터 같은 공조 시설을 켤 수가 없어 겨울엔 상당히 춥다는 것과 지금처럼 털 속에서 일하다 보니 분진과 싸우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상패더들은 굳이 세척할 필요 없는 패더들은 분리를 하고 그 외에 다운하고 패더들만 이제 따로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다 세척을 하는 겁니다. 청결을 위해 원료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세척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세탁기 안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세제하고 탈취제 넣었어요. 세탁기 속에서 털이 세척돼 나오면 세제와 각종 오물들을 깨끗이 헹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헹군 후엔 기계에 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모아서 다음 작업 시 활용합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다시 올려서 좀 더 하고요. 나중에 나온 것은 그 다음 타임에 또 하고요. 오리털과 거위털의 세척은 청결과 작업 편의를 위해 다음 코스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한 번에 세척하는 털의 양은 200kg 정도. 세척된 어마어마한 양의 털이 한꺼번에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탈수기입니다. 이게 탈수기예요? 이
집에서 네. 세탁기하고 네. 탈수 기능이 유사합니다. 아, 똑같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크기만 좀 크고. 탈수된 털은 기계 벽에 붙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떼어서 다음 코스로 보내줘야 하는데 한참 동안 엎드려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와 팔의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코스. 털을 고온에서 살균한 후 건조와 냉각을 하면 세척이 끝이 납니다. 털 세척이 모두 끝난 후 마무리는 세탁조 청소입니다. 이제 다른 제품으로 바뀌기 전에 네. 이제 제품이 품질이 영향을 주니까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기 때문에. 세척과 분류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가공은 털을 섞는 것입니다. 솜털의 함량별로 1차 선별된 털을 다시 기계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털을 다시 섞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스펙이 예를 들어서 80%다 그럴 경우에는 90%와 네. 70%를 1대1, 50대 50으로 하게 되면 80%가 나오겠죠. 95%부터 네. 90%, 85, 80 다양한 군의 그 제품 스펙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부 다 생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그 믹싱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맞춰 나가죠. 털이 들어있던 가마니를 뒤집어 안에 있던 털까지 작업자가 알뜰하게 모아 기계 안으로 다시 넣습니다. 이게 고가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돈이냐 그리고 버리냐? 네. 다시 한번 털을 섞는 과정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털의 함량을 맞추고 솜털과 깃털이 골고루 섞여 다른 품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한 번에 500에서 800kg 정도의 작업을 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털 가공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공이 끝난 털은 가마니에 넣어 20kg 무게로 각각 포장이 됩니다. 포장이 끝나면 다시 5묶음씩 대포장이 되는데요. 너무 강하게 눌러도 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압력으로 압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 출하하기 위해서 네. 100kg씩 네. 5개를 밴딩해가지고 네. 하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실기해서. 포장이 끝난 털은 전국 각지와 세계 다양한 국가로 수출돼 방한복 등 다양한 제품 제작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도봉구 패딩 공장. 작업자가 옷 제작의 첫 단계인 재단 작업 중입니다. 처음에 적은 거. 최대한 공간이 없이 원단이 비쌉니다. 패턴 본이죠, 본. 아, 본. 옷 본. 아. 이게 M 사이즈.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중간중간 홈을 체크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홈은 어떤 용도일까요? 털을 고정으로 박아주는 봉제선, 아. 위치. 한편의 디자인도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V자로 누벼주는 거. 뭐 이건 일자로 누벼주는 거. 그 뒤에가 이게 이제 신형 V자로 누벼주는 거. 그 지금 시로시를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잡아봐. 본격적인 재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천을 펴는 기계인 연단기를 이용해 재단할 준비를 하는 작업자. 하나하나 자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려서 한 번에 지단칼로 한 번에 잘라요. 효율성을 위해 원단을 여러 겹 겹쳐서 한 번에 작업하는데요. 보통 300겹 정도의 원단을 겹쳐 자르기 때문에 그 높이만 해도 1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원단의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위나 칼로는 절단이 어려워 재단 기계를 사용해야 잘린다고 하네요. 옷감이 높이에 따라서 해준 다음에요. 이게 해서 옷이 잘라지는 거거든요. 앞에 칼날로 해서 이제 앞에 있는 칼날이 이게 기계를 키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해서 막 움직여요. 예. 그런데 이제 잘라지는. 예, 그렇죠. 앞부분으로 원단을 고정한 후 뒷부분에 날카로운 칼이 천을 절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재단이 시작됐는데요. 재단 기기가 300겹이나 되는 두꺼운 원단을 시원하게 밀면서 한 번에 절단합니다. 그런데 자칫 칼날이 잘못 나가기라도 하면 300겹이나 되는 원단 자체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짧은 초보자들은 어려워하는 섬세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지나가면 손이 잘려요. 될 수 있으면은 칼날이 지나가는 방향에 손이 있으면 안 좋아요. 사람 있구나. 손만 앞으로 안 되는 거야. 이쪽 잡아. 그런데 두 분 사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 아 그래요? 예.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 이제 한 8년. 8년? 예, 거의 이쪽 일을 계속.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알바 안 다니고 저희 공장에서 알바하고 있죠. 의류 제조 경력 40년이 되신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부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제조의 예. 그 최고의 달인이 되면은 사양 산업이지만 그래도 전망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재미 좋아요. 부자가 함께 일을 하니 어려울 땐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재단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재단된 천을 재봉실로 빠르게 옮깁니다. 본격적인 제작 공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패딩 점퍼 속에 들어가는 다운백의 마무리 재봉 과정입니다. 하얀 것만 해서 다운백만 해서 이제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누벼줘요. 그래가지고 속에다 집어넣는 거. 다운백은 최대한 가는 특수 바늘로 꿰매야 바늘 구멍으로 털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장 다른 쪽에선 작업자가 다운백을 플라스틱 방망이로 쉴 새 없이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뭉쳐있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아 머리털이 뭉쳐있어요? 네. 그럼 이거 이렇게 두드리는 거 옷 모든 부위를 다 두들겨요? 네. 털을 골고루 분산을 해줘야 봉제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봉제 작업을 위해 다운백을 옮기는 작업자. 다운백과 겉감을 합하는 작업부터 패딩의 칸을 나누어 박음질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봉제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위별로 1차 재봉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옷을 만들 때 제일 기본적인 게 앞판, 뒷판, 소매, 카라 이렇게 나뉘는데 그 부분 부위별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서 옷을 완성하는 거죠. 2차 봉제는 부위별로 만들어진 패딩 조각들을 모두 합해 박음질을 해줘야 합니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털이 이 잠바를 입으면 등판 쪽, 여기 이만큼 쪽이 털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옷을 입었을 때 이뻐 보여. 세 줄까지는 이제 이만큼까지는 좀 많이 좀 가요. 상부 쪽에 네, 좀 그렇죠. 털이 많이 가야지 따뜻하다고. 네. 또 하나, 다운 패딩 재봉 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계속 두드리면서 박음질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털이 골고루 분산된다고 하네요. 각각의 부위별로 만들어진 조각을 모두 합하면 재봉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작업자가 완성된 옷에 스팀을 쏘기 시작합니다. 오리털 붙은 게 떨어지라고 깨끗하게. 지저분한 것들? 네, 소비자가 이걸 사 입으면 그냥 나가면
허해가지고 이렇게 막 먼지 붙어 있듯이 이러니까. 여기도 한번 털어주세요. 털어줘야. 정전기 때문에 붙은 털을 깔끔하게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나 꼼꼼히 살피며 실밥 정리까지 해주면 다운 패딩 완성입니다. 수없이 날리는 털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만들어낸 패딩 점퍼가 유난히 기습 한파가 많다는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한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20일 일하니까 3,000장. 3,000장이요? 그렇죠. 10월 초부터 네.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 그때까지요? 피크예요. 바람은 우리 직원들 네. 좀 특별 보너스 좀 주고 네. 그리고 우리 가족 네. 행복하고 네. 바람이 그렇죠.